평생 의사를 볼 일 없을 겁니다. 이 말이 허황된 구호로 들리십니까?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말은 당신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 건강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띵하거나 중요한 일에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십니까? 손발이 저리고 늘 피곤에 절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돌연사로 향하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혈관 속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10배 나가는 모세혈관들이 하나둘씩 막히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 2위를 다투는 것이 바로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 질병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혈관에 쌓인 기름 덩어리와 찌꺼기가 만든 시한폭탄입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78세 박정희 할머니는 뇌경색 직전 상태에서 단 6개월 만에 혈관 나이를 50대로 되돌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었죠. 64세 김철수 씨는 15년간 당뇨약을 복용했지만 합병증이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13에서 5.4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어 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이 시한폭탄을 해체하지 않으면 당신은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이라는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저는 병원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심지어 3,000원짜리 과일로 막힌 혈관을 20년 젊게 되돌리는 기적의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김병재, 30년간 통합의학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하는 것은 수백 명의 환자의 삶을 바꾼 확실한 생활 습관 솔루션입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뇌가 죽으면 삶이 멈춥니다. 이것이 혈관 막힘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는 우리의 생명 유지 그 자체입니다. 뇌의 무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뇌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뇌세포는 생각, 감정, 운동신경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와 산소를 요구하며 이 모든 것이 혈액, 즉 혈관을 통해 공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 건강의 핵심은 동맥이나 정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의 총 길이는 무려 600km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맞먹는 놀라운 길이죠. 모세혈관은 혈액을 뇌세포에 직접 전달하는 최전방 보급로입니다. 만약 이 보급로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는 단 3분만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이 보급로를 막는 주범은 4가지입니다. 첫째, 석회질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속의 무기 미네랄이 혈관 벽에 쌓여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점액질입니다.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만드는 끈적한 물질이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셋째, 이물질입니다. 중금속, 화학 첨가물 등이 혈관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넷째, 지방입니다. 특히 산화된 지방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듭니다. 이 모세혈관이 막히면 뇌세포는 굶어 죽기 시작하며 그 결과는 치매, 파킨슨병, 뇌경색으로 나타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아무런 증상 없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동맥은 괜찮다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더 얇은 모세혈관은 이미 막히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김모 부장님은 기억력 저하와 브레인 포그에 시달리다 뇌경색 직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술도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쁜 습관만 경계하지만 정작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어있는 진짜 독은 모르고 지나갑니다. 기억력 저하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모세혈관이 꽤 막히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뇌에서는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녹과 같습니다. 이 활성산소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혈관에 염증을 만들고 혈액세포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합니다. 마치 파이프 안에서 녹이 슬어 구멍을 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막힌 모세혈관을 유기산으로 청소하고 이 치명적인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혈관을 뚫는 기적의 3,000원 과일 2가지를 공개합니다. 모세혈관을 막는 석회질, 점액질, 지방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성분은 바로 과일에 있는 유기산입니다. 유기산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세정제입니다. 화학세제가 때를 녹이듯이 유기산은 혈관 속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 배출시킵니다. 이 유기산이 풍부한 과일 중 단연 으뜸은 바로 레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레몬의 효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레몬 하나에는 구연산, 말산, 주석산 등 무려 7가지의 강력한 유기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기산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혈관 청소에 기여합니다. 구연산은 석회질을 녹이고 말산은 지방을 분해하며 주석산은 단백질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레몬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레몬의 강력한 유기산은 굳어버린 혈관 찌꺼기를 천연세제처럼 작용하여 분해하고 배출시킵니다. 여기에 비타민C, 셀레늄 등 강력한 항산화제가 뇌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혈관 청소와 독소 제거를 동시에 하는 올인원 솔루션이죠. 그런데 레몬을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을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데 이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반드시 찬물에 짜서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석류입니다. 레몬이 청소부라면 석류는 혈관 염증 진압 작전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혈관 질환의 시작은 염증입니다. 이 염증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그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과 칼슘이 달라붙어 혈관을 좁히는 것입니다. 석류는 과일 중 가장 높은 항산화 지수를 자랑하며 염증 자체를 초기에 진압합니다. 석류의 ORAC 산소 라디칼 흡수 능력 지수는 블루베리의 3배, 녹차의 5배에 달합니다. 이는 석류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과학적 지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석류의 해독 기능입니다. 석류에는 칼슘의 활용을 돕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석류의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이 칼슘의 흡수와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칼슘은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칼슘은 혈액 속 독소, 활성산소뿐만 아니라 중금속까지 포획하여 배출시키는 가장 중요한 해독 영양소입니다. 마치 자석이 쇳가루를 빨아들이듯이 칼슘은 혈액 속 해로운 물질들을 끌어모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석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씨앗까지 통째로 짜낸 주스를 드셔야 합니다. 핵심 성분인 엘라지타닌은 씨앗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석류 주스는 씨앗을 제거한 것이라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복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레몬과 석류 주스를 공복 식전 30분에 90cc부터 시작하여 소화에 무리가 없다면 천천히 150cc까지 증량하십시오. 왜 공복에 먹어야 할까요? 위가 비어 있을 때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이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고 혈액으로 직접 흡수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물과 섞여 흡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당뇨는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것이 30년간 당뇨 환자를 치료하며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가 고혈당이라는 증상만 관리합니다. 혈당 체크하고 약 먹고 인슐린 맞고 하지만 아무리 혈당 조절을 철저하게 해도 합병증은 계속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현대의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증상만 억누르고 원인은 방치하는 것입니다. 당뇨는 고혈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합병증이 무서운 질병입니다.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실명하고
당뇨성 신증으로 투석을 받고 당뇨성 족부계저로 다리를 절단하는 것이 바로 당뇨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합병증의 원인은 결국 혈관 막힘입니다. 그렇다면 당뇨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간과 췌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의 저하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간이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해야 하는데 혈관이 막히면 간 기능이 떨어져 혈당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고 혈액으로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고혈당의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 췌장으로 가는 혈관까지 막히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죽어나가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간과 췌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막히는 것이야말로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으로 혈당을 낮춰도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합병증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려면 췌장과 간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칼슘이 풍부한 세 가지 채소에 있습니다. 당근, 케일, 민들레입니다. 이 채소들이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채소 중에서 칼슘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당근 100g에는 40mg, 케일 100g에는 254mg, 민들레 100g에는 187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칼슘이 혈액 속의 혈당, 활성산소, 독소를 해독하여 혈액의 오염을 막습니다. 깨끗해진 혈액이 간과 췌장에 공급되면서 이 장기들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민들레에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세포 재생에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여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당뇨의 시발점인 간 문제를 해결합니다. 실리마린은 간세포막을 보호하고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성분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하버드 병원 연구에서 당화혈색소 13의 당뇨 환자가 6개월 만에 5.4로 정상화된 기적적인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이 원인 치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화혈색소 13이면 거의 당뇨성 혼수 직전 상태입니다. 그런 환자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것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한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인 혈관 순환과 장기 기능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핵심 복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 50%, 케일 30%, 노란 민들레 20% 비율로 섞어 섬유질을 완전히 제거한 생즙을 만드세요. 왜 섬유질을 제거해야 할까요? 섬유질이 있으면 흡수 속도가 느려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즙을 공복에 마셔야 간과 췌장의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독을 제거하십시오. 기름과 물의 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매일 독을 섭취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숨어있는 가장 무서운 독이 바로 참기름의 진실입니다. 참기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참기름은 고온으로 볶는 과정에서 좋은 지방이 과산화지질이라는 강력한 활성산소로 변질됩니다. 과산화지질은 세포막을 파괴하고 DNA를 손상시키는 강력한 독소입니다. 이 독소가 혈관 내벽을 공격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는 주범이 됩니다. 마치 몸 안에서 계속 불이 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산화지질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산화지질이 10개, 100개의 새로운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노화가 가속화되는 이유입니다. 대신 열을 전혀 가하지 않은 냉압착 생들기름을 드십시오. 들깨는 올리브유보다 훨씬 풍부한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들기름 100g에는 무려 55g의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올리브유의 50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 해결의 최고의 연료입니다. 오메가3가 체내에서 EPA와 DHA로 변환되면서 강력한 항염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이 혈관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볶아 먹지 마십시오. 생 견과류를 드셔야 합니다. 볶는 순간 좋은 지방이 독소로 변질됩니다.
견과류를 볶으면 견과류 안에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간에 부담을 주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혈관 건강의 두 번째 핵심은 물입니다. 혈액의 90% 이상은 물 성분인 혈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속의 무기 미네랄, 즉 석회질이 혈장의 농도를 짙게 만듭니다. 농도가 짙어지면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마치 꿀이 물보다 흐르기 어려운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무기 미네랄들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석회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혈관에 찌꺼기를 쌓지 않는 가장 순수한 물은 바로 증류수입니다. 모든 미네랄을 제거한 H2O는 순수한 용매 역할만 하여 몸속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혈액의 농도를 묽게 유지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류수는 미네랄이 없어서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음식을 통해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의 역할은 수분 공급과 노폐물 배출이지 미네랄 공급이 아닙니다. 건강지표 확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소변 색깔이 투명하지 않고 진하다면 이미 혈액의 농도가 짙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소변 색깔이 거의 투명해질 때까지 증류수를 섭취하십시오. 짠 음식, 즉 소금도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세포막의 전기적 균형이 깨집니다. 이때 세포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소금 섭취를 최소화하여 혈관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g 이하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4.8g으로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리셋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평생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로드맵을 갖게 됩니다. 이 3단계를 오늘부터 습관화하십시오. 1단계, 공복에 시작하는 청소 및 해독. 아침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레몬 석류 주스와 민들레 주스를 섬유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복에 섭취하십시오. 이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밤사이 우리 몸은 해독과 재생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침은 이 해독 작업을 완성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유기산으로 혈관을 뚫고 칼슘으로 독소를 해독하며 간과 췌장의 재생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확한 복용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레몬 1개를 짜서 90cc, 석류주스 90cc, 민들레즙 30cc를 섞어서 마시십시오. 반드시 기상 후 30분 이내, 다른 음식 섭취 전에 마셔야 합니다. 2단계, 식사 시간의 염증 해결 및 영양 공급. 이제 식사를 할 시간입니다. 참기름 대신 냉압착생 들기름으로 양념장을 만들어 채소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들기름의 오메가3가 혈관의 염증을 해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진짜 냉압착 들기름은 색이 진하고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반면 가열 처리된 들기름은 색이 연하고 냄새가 약합니다. 반드시 냉압착 또는 콜드 프레스트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또한 볶지 않은 생 호두와 생 아몬드를 하루 한 줌 정도 섭취합니다. 견과류는 오전 10시경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생것을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단계, 하루 종일 혈액의 질 관리. 소변 색깔이 투명할 정도로 충분히 증류수를 섭취하십시오. 하루 권장량은 체중 1kg당 30ml입니다. 70kg 성인 기준으로 약 2.1리터입니다. 증류수를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차선책으로 역삼 투압 정수기 물을 드십시오. 하지만 가능하면 증류수를 권장합니다. 또한 소금 섭취를 최소화하여 혈관에 추가적인 활성산소 독소를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3g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이는 티스푼 반 정도의 양입니다. 이 로드맵을 실천한 실제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72세 이영희 할머니는
뇌경색 재발 위험 90%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한 지 4개월 만에 뇌 MRI에서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놀라운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58세 박철민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한 지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11.2에서 6.1로 정상화되었고 시력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5세 김순자 씨는 15년간 고혈압약을 복용했지만 혈압이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할 때 몇 가지 명심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이 있다면 갑자기 중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단계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처음 시작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십시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레몬 주스 농도를 낮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호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 1~2주간은 몸이 해독되면서 일시적으로 피로감이나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니 놀라지 마십시오. 이 모든 정보는 당신의 혈관을 20년 전의 젊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로드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돌연사의 시한폭탄을 해체할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행동하십시오. 레몬, 석류, 민들레의 정확한 복용량과 냉압착생 들기름을 구별하는 법, 그리고 증류수 제조법까지 이 모든 정보를 고정 댓글에 상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건강 리셋을 시작하십시오. 30년 후 당신은 오늘의 선택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약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삶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